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오늘장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송태현 유안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꽤 안정적인데 지금 어디를 봐야 할지 두 분의 시선을 빌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입니다. 첫 번째 섹터를 공개해드리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 연일 들어서 대형 IT 쪽으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외국인들 러브콜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가 매수 타이밍일까요? 오늘 하이닉스도 이틀째 강하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좀 강했었잖아요. 네. 한미 커플링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인지 섹터 선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반도체가 괜찮아졌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쵸. 그때 그때 언제 이만큼 살 걸. 올랐지라는 얘기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솔직히 지나간 얘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참 이게 간접 관계중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모건스탠리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모건스탠리가 작년 10월 달에 병행이 끝나간다 리포트를 냈고 그러면서 10월 달에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때가 바닥으로 해서 현재 우상향 중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주가가 1월 달 대비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이 1분기를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라든지 챗GPT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었죠? 뭐 각종 테마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반기 1분기 때 너무 많은 일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테마가 형성됐었는데 그만큼 IT 대비해서 좋았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밖에 두드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꼭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언제 이만큼 올랐자는 기사 문구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업황 바닥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점점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분위기를 IT 쪽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 업종이 있긴 하지만 IT 자동차가 상위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전차 군단이잖아요. 네. 정말 보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만 쭉 연말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뭐 3,000포인트 무리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 희망상이에요. 그렇죠. 제 희망상이고 지금 분위기 앞으로도 계속 같아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이 무겁게 시총 큰 덩치 큰 두 형님이 올라가니까 지수 견인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2510선까지 네네. 훌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관성적으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네. 이렇게 사이클상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 말고도 시그널을 우리가 기민하게 체크해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이례적인 감산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DDR5로 수요가 바뀌게 되면 세대 교체 속에 수요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큰데 실제로 좀 살아나고 있는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어떤 게 좀 포착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미 DDR5가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한 건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DDR5를 안 봐요. 그러니까 재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DDR5가 아니라 DDR4인데 자꾸 그렇죠. DDR4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 보니까 DDR5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제가 볼 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작년에 하이닉스가 이제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서 70억이 주총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HBM DRAM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 첨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고객사 주문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좋다라고 봐야 돼요. 단지 DDR4, DDR5 비중이 아직까지 DDR4가 높다 보니까 저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재고 많은 거는 걱정 안 네. 해도 되는 거예요? 다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 아직까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재고떨이 할 겁니다. 재고떨이 할 거고 거기서 발생된 손실을 어디서 다 이제 대체를 할 것이냐. 그게 결국 DDR5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DDR4와 DDR5를 정말 죄송하게도 중국집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DDR4 같은 경우는 짜장면이나 치고요. 그리고 DDR5가 탕수육이라면은 만약에 짜장면을 5그릇 못 판다고 하더라도 탕수육 2개 팔게 되면은 짜장면에 2배, 4배 파는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그 정도나 가격 차이가 나요? 그쵸. 4와 5가? 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DDR4와 DDR5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중만 조금 역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아마 시장에서 또 IT를 언론 기사장을
언론 기사에서 IT를 띄우는 기사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늦습니다. 우리가 경제신문에서 증권면은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년에 그 DDR5 비중이 27% 그리고 DDR4가 23% 정도 되게 되면서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추월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소외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어차피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인텔이 주도를 합니다. 인텔이 주도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미 출시가 됐죠. 서빙 네. CPU 설계됐죠. 그리고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5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라 그래가지고 에메랄드 레피즈가 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일부 고객들한테 샘플이 제공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진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거의 99.9%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양치기 소년처럼 나온다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서는 이제 시에라 포레스트 그리고 그레이나이트 레피즈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레나이트 레피즈 같은 경우는 DDR5 MCR, MIMM이 지원이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2024년도에 나올 예정인 서버용 CPU의 이 D램의 테스트, 샘플 테스트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에요. 출시만 되게 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게 되고, 이런 것들 지금 자동차주로 확 띄우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띄우는 것처럼 IT도 앞으로 좀 띄우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2분기 바닥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2분기는 다음 달이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저는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6만 전자 그리고 9만 닉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DDR5로의 전환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수요 측면에 있어서 반도체 바닥론에 또 하나의 힘을 실는 게 AI 반도체와 같은 챗 GPT에 따른 수요가 반도체 바닥에 있어서 다시 사이클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10년 내 주식 가치가 5배나 늘어날 거다. 미국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AI 반도체가 정말 반도체 업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감하세요? 이미 미국에서 주가로 다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S&P 500의 3분의 2의 상승력을 가져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 다 AI와 관계가 있는 기업, 혹은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돼서도 AI와 관련된 기업들, 그렇죠. 이렇게만 사실상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보게 되면은 유독 눈에 띄는 기업들이 한 2가지 정도가 있게 되는데, 네.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또 하나는 AMD예요. 근데 두 이유를 듣게 된다 하면은 둘 다 모두 다 이제 AI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AI 관련돼서 사실상 더욱더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돼서 이제 처음에는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시스템 쪽으로 많은 부분 더욱더 몰릴 수밖에 없기는 하게 될 텐데, 그 밑단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D램도 필요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른 하이퍼스케일러 관련된 부분도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것이 결국은 DDR5로 전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부분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돼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업황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스무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AI 반도체 이 훈풍 때문에 우리 하이닉스가 HBM을 세계 네네.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삼성전자보다 강한 건가요?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젠 정말 좋아질 거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더 탄력이 좋은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AI 반도체 안에서 종목을 네. 가려낼 때는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질문을 하신 거에 답이 다 나왔어요. 시장에 영향도 있고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도 둘 다 영향이 있는데, 시장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똑같은 반도체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 생산업체라고 보는 게, 종합 제조업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쵸. 스마트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네. 가전도 만들고 가전도 디스플레이 만들고 하고. 다양한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은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시장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최상단에 시장 이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는 시장이 바로미터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론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상승과 하락이 엇갈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이 시장 이슈가 발생이 되고 그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작게 나오는 게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도 아주 좋아지게 되고 업황도 괜찮아지게 된다면 이 현상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 시장 이슈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시장 이슈의 영향을 받는 지수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AI 반도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그 첨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게 많이 하잖아요. 그 최근에 와서 디램 업종 같은 경우는 DDR5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AI 반도체 때문에 아시겠지만 HBM DRAM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 DDR5 쪽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올해 1월 달에 이미 서버용 DRAM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을 했고요. 이게 10나노급인데 뒤에 이어서 이제 또 최근에 또 12나노급 이제 공정을 적용한 DDR5 제품을 또 삼성전자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발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빠르게 더 조금 전에 그 인텔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인텔 쪽으로 샘플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개발에 대한 어떤 양산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발짝 빠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챗GPT에 들어가는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 HBM DRAM이라 그러는데 요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HBM DRAM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분을 또 소환해야 될 것 같은데 모건스탠리 네. 작년 10월 달에 빙하게 끝나간다는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아시아 탑픽 3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TSMC,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가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래서 걔네들이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DDR5, HBM, DRAM, SSD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 하이닉스가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어떤 그 기준을 좀 AI?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말씀드리면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AI 반도체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와서 비상장인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AI 반도체 관해서 종목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도 맡겼었어요. 그래서 제작을 좀 맡겼었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IPO를 준비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예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도 말을 하면서도 지금 사명을 기억해 보려고 자꾸 머리를 굴리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다음 시간에 기억이 나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웃기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고 사명이 생각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감안해 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약속은 할게요. 생각이 나면 다음 시간에 예. 얘기는 꼭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을 완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비상장사. 네,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좀 급하게 찾아보는 그렇게 할게요. 투비 컨티뉴로 또 네.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계속 주목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특히 강한 쪽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면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송 과장님, 오늘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강하고 DDR5는 아이비코 전자 그리고 PCB 이쪽도 강합니다. 특별한 이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업황에 대한 논란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오늘 SK 하이닉스가 상단을 뚫어내고 오후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더욱더 힘이 강해지는 것뿐인데 그 반도체 강해지는 것 중에 내가 고를 종목들은 그냥 메모리 업황에 단순하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 정도는 더 엣지 있게 이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군들이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요 근래 나오는 이제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애프터마켓에 보다 더 포커싱이 맞춰진 종목들을 주목하라.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게 되면은 사실 ISC라든지 아니면은 KNJ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더 지금 미인대를 열렸을 때 어느 쪽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이 메모리 업황 플러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네. 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메모리 업황에 국한되어 있는 뭐 심텍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그 예전부터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으로 불릴 수 있었던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섹터 아직 전반적으로 다 돌아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DDR5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서 먼저 움직이게 될 거고요. 정말 바닥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대표 종목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시그널로 참고할게요. 그러면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네. 채팅창이 지금 정 팀장님 때문에 술렁술렁하네요. 이 왜요? 밀당 전략처럼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네. 오늘 탑픽은 그 종목은 아닐 거고 탑픽으로 네. 지금 전략 어느 쪽 보세요? 비상장인데 말씀드리기 힘들잖아요. 그쵸. 대응이 안 되니까. 일단은 오늘은 탑픽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대형주 말씀을 드릴 건데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소부장 쪽에 상당히 많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종목을 길게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24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병선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켰다는 것은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장기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그런 신호 좀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어제를 기점으서 241선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해수도 마찬가지고 2분기 바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5월 달이고 이제 바로 다음 2주일만 지나게 되면 6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이 주가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난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았을 때 매수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GPU가 H10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세대 HBM D램이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작년부터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 납품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반복해서 드렸네요. HBM3로 끝나야 되는데 HBM3가 되면 오늘 제가 실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HBM 쪽은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네. 있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11만 원 정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만 원이요? 네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88,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41선의 의미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95,000원 직고점 거의 뭐 돌파 직전이죠. 11만 원까지 봤을 때 지금 자리도 충분히 기회다. SK 하이닉스 오늘 탑픽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정책 지원에 다시금 불붙는 투심, 대세를 넘어 정말 다시 대장이 될 수 있을까? 잠시 연초에 튀어 올랐다가 2차 전지에 조금 가려져 있었죠. 오늘 강합니다. 섹터 보신 이유는 이제 다시 온다. 이 시그널을 보신 거예요? 글쎄요. 대장 모르겠어요. 대장까지는? 네, 대장 모르겠는데 수급적인 이동이 나올 때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사실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적인 투자 아니면 이슈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좌지우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뉴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로봇 쪽은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돼서 더욱더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도 보게 되면 테슬라 관련돼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 미래. 나오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투자 심리를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그래도 오늘 투심을 자극한 뭔가가 하나를 본다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양봉을 계속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날이 많이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가 오늘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장중 탄력이. 예,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AI의 사실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AI인 거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사실상 로봇 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더욱더 많이 이제 종목들의 랠리가 나온 것들이
이 서비스용 관련된 로봇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 근래 보게 되면은 물류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투자 심리를 더욱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오늘은 아침부터 사실상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었는데 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 점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상승 모멘텀을 위해서도 2차 전지 흐름도 중요하고 그건 당연하죠. 네, 그렇게 같이 왜냐면은 보시는 거예요?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네. 어제는 사실 외국인들의 이 프로그램 외국인들이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진정한 외국인일지 사실 CFD 계좌일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한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한정적인 것을 의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네. 수급에 한정적이게 되게 되었을 때에는 한쪽 섹터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 이걸 팔아서 이쪽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물류 섹터, 물류와 관련된 로봇 섹터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였거든요. 이 부분 공감하세요? 이게 가장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 일단은 앞으로의 어떤 시장 확장성을 보게 되면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평가되는 게 맞죠. 그게 자동화 맞는데, 쪽을 봤을 때 또 예. 특히.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도 그 원고를 받고 리포트를 봤어요. 리포트 네. 하나증권 리포트를 내용을 좀 봤는데 맞는 말을 구구절절 상당히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참 주가라는 게 사람 마음같이 안 움직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있는 기업이 이제 T-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V원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주 종목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증권 리포트에 있는 추천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어요.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은 2차 전지 물류 장비 쪽으로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물론 2차 장비도 물류 쪽이긴 하지만 네. 어찌 보면 물류라는 포인트보다는 2차 전지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주가가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일단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고 순수하게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물류 쪽 로봇들 이쪽으로 모멘텀이 작용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다라 좀 보거든요. 그런데 산업적인 산업적인 저평가는 저도 공감을 하고 맞다고 판단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리포트대로 지금 접근을 하게 된다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보다는 다시 물류 쪽으로 부각일 때 기다렸다가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채팅창에 좀 논란을 일으켰는데 종목명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떤 종목이에요? 잠깐 듣고 갈까요? 네. 리벨리온이라는 AI 페미스 기업이 있어요. 이게 리벨리온. 삼성전자 오나노 쪽으로 이제 아톰이라는 AI 반도체를 납품 파운드를 맡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하고 또 이제 비슷한 회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피온하고 퓨리오사 AI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뭐 IPO 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20년 설립된 리벨리온이 첫 번째 쟁점에 눈여겨보는 네. 보석주였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봤을 때 대기업들이 투자한다. 이게 로봇주에는 정말 큰 모멘텀이었잖아요. 든든하게 뒤에 삼성과 현대차가 있는 쪽을 봤을 때 삼성의 웨어러블, 현대차의 협동 모빌리티 로봇 어느 쪽 손 들어주실 수 있어요? 짧게만. 둘 다 좋죠, 뭐 사실. 굳이 골라야 한다면. 굳이 골라야 된다면은 사실 확장성 자체는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어러블 관련돼서는 사실 B2C긴 B2C기는 한데 이 부분이 일부 이제 의료용 쪽으로 보다 포커스가 맞춰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로봇까지 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모빌리티 쪽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부분이 섞여 있어요. 네.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배송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의 확장성이 더욱더 좋기 때문에 굳이 손을 들어야 된다면 현대차 이쪽을 손을 들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기억할게요.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로봇주. 그래서 지금 모아갈 종목 또 어딘가요? 좀 생뚱맞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운테크 갖고 왔는데요. 이 종목 꽤 그래도 조정 많이 받았네요. 조금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종목 왜 제가 이걸 갖고 왔냐면 네. 오늘 반도체 좀 좋았잖아요. 예. 반도체 좋은데 로봇도
같이 섞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이 두 마리 회사다. 토끼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돼서 이 반도체 진공 로봇과 이송 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최종 고객사인데 그 중간에 있는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퍼를 사실상 이제 이 핸들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라운테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빠르게 시간적인 여유가 뭐 텀이 있지 않게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단화가 되면 고단화가 될수록 파티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 파티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제거를 할 수 있어서 이 라운테크가 더욱더 많은 부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역시나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캐펙스 관련돼서 당연히 증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한적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장비에 대한 발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라운테크도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부각을 받게 되면은 라운테크 더욱더 많은 부분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초에 나오는 CEO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 우리가 50%에서 100%는 충분히 2023년도에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TP가 없거든요. 네. TP는 어느 정도 보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없겠죠. TP는 없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전 고점 부근이 상당히 위에 있기는 한데 네. 한 13,000원 것까지는 일단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얼마만큼이나 거래량을 튀어가는지 그때의 반도체 분위기 이 부분을 모두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살아나는 것에도 수혜를 보고 로봇 시장이 커지는 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라운테크 주목하겠습니다. 두 프로의 시선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